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촬영으로 들어가고 응급조치 준비해주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어르신. 이젠 좀 걷겠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핑 돌고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어야 겨우 설 때가 있나요? 세수를 마친 뒤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리고 눈이 흐려지며 숨이 가빠 방금 뛰었나 싶을 때가 있나요? 혹은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일어서는 순간 세상에 한 바퀴 도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이런 경험들이 낯설지 않다면 지금 당신의 뇌혈관이 조용히 도와줘 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몽덩미가 무거워요.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뻐근한 적이 있나요? 특히 잠에서 막 깼을 때. 그렇다면 그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한국뇌졸중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약 46%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즉 우리가 막 깨어난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이때는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하룻밤 동안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피가 진해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며 작은 혈전이나 플라크 조각이 떨어지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들으면 무섭게 느껴지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습관을 몇 가지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 50% 이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약을 늘리지 않고요. 저는 서울의 응급실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신경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응급 호출벨이 울렸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여보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빨리 응급실로.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들어온 환자는 광주의 이정호 씨, 72살이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아들을 만나던 중이었죠.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스트레처 위에 누워 있었고 오른쪽 얼굴이 처져 있으며 말이 흐트러져 마치 입안에 물을 머금은 듯 했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신다더니 책상 위 물컵은 그대로 있고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쓰러졌어요. 제가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43분, 혈압은 167에 96, 심장은 불규칙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자가 엇나간 북소리처럼요. 곧바로 찍은 뇌 CT에서 왼쪽 대뇌 방구에 흐릿한 허열 부위가 보였습니다. 뇌경색 초기 소견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밤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아침에 잠깐 어지럽다 하셨을 뿐인데요. 제가 설명을 마치자 옆에 있던 아내 김미숙 씨는 거의 주저앉을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어지럽다고만 했어요. 그 조금 어지럽다는 말을 저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조금 때문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저는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어젯밤 몇 시쯤 주무셨어요? 11시 반쯤이요. 술이나 담배는요? 전혀 안 해요. 어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셨죠? 그냥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했어요. 물은 드셨나요? 아직이요. 아침 먹고 마시려고 했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시간 동안 자는 사이 몸속 수분은 이미 빠져나갔고 피는 진해진 상태.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가슴 속 압력 증가. 이 모든 일이 하루의 첫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건 마치 뇌졸중을 부르는 완벽한 연쇄 반응 같았습니다. 다행히 황금 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서 혈관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른손 힘이 조금 약하고 말이 느릴 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 우리는 다행히 골든타임 황금 시간 안에 혈전용 해제 주사를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이 다시 열렸고 이정호 씨는 큰 마비 없이 오른손이 약간 약하고 말이 조금 느린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안도와 안타까움이 뒤섞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침 그가 단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더라면, 30초만 천천히 일어났더라면, 부부가 미리 오늘 이야기할 이 사실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 공포의 순간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정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빨리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침 시간대가 심장과 뇌혈관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은 밤보다 30mmHg 상승합니다. 게다가 밤새 숨쉬고 땀 흘리며 잃은 수분 때문에 혈액의 점도는 10-20%나 높아져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발작이 대부분 기상 후 4시간 안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한 존재입니다. 단지 아침의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혈액은 맑아지고 혈관은 부드러워지며 혈압이 안정되고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 손도 이렇게 올라가요. 아침마다 조금씩 운동하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이정호 씨는 지금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열흘간의 치료와 재활 후 그는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오른손도 들 수 있었으며 말소리도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보온 물병 하나 살 겁니다. 매일 밤 침대 옆에 두려고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오늘 저는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정확한 이유, 그리고 제 환자 수백 명이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뇌혈관을 지키는 루틴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하려 합니다. 이 다음 내용에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물만 마시는 것으로는 뇌혈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지, 아침에 올바르게 일어나고 움직이는 방법, 한국인에게 맞게 설계된 혈압 급상승을 막는 루틴,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두뇌를 깨우는 따뜻한 아침 식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졸중이 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전조 신호. 이 모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이미 증명된 실천 가능한 습관들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이 아침마다 어지럽거나 손이 저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단 몇 분 뒤 그 지식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이는 아침 혈압 불안정의 신호로 뇌졸중의 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그건 아침 혈압 불안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10일간의 치료가 끝난 뒤 이정호 씨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굳었던 주름이 조금은 풀려 있었습니다. 침대 옆 나무 받침 위에 김이 살짝 오르는 유리컵 하나가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 자리 잡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아 그가 천천히 물을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물만 마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요. 아침마다 어지럽던 게 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밤에 7-8시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을 통해 400-8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 상태의 피는 진해지고 마치 간장 국물이 졸아든 듯 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적혈구끼리 서로 부딪히고 엉기기 쉬워집니다. 그럴 때 따뜻한 물 200-300ml, 딱 큰 컵 한 잔 정도만 보충해주면 혈액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고 점도가 낮아지며 심장의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때 이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왜 물 한 잔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정호 씨는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그 옆에서 아내 김미숙 씨는 공책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온물병을 침대 옆에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누운 채로 1, 2분 동안 천천히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셔보세요.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이 목을 적시며 몸을 안쪽에서 깨워주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물이 너무 차면 혈관이 수축하고 위가 놀라요. 반대로 너무 뜨거우면 교감신경이 자극돼 심장이 빨라집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약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김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생일에 먹는 미역국처럼요. 따뜻하지만 되지 않는 온도. 물을 마신 뒤 두 번째 단계는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저는 부부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절대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몸을 겨울 아침의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동을 너무 급하게 걸면 엔진이 떨리듯 몸도 갑작스런 혈압 상승에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발목을 좌우로 각각 10번씩 돌립니다. 마치 이불 위에 원을 그리듯이요. 두 번째,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폈다 하며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세 번째, 몸을 옆으로 살짝 굴려 팔꿈치로 상체를 지탱하며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 상태로 30초 정도 앉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동안 혈액이 천천히 머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발을 바닥에 내리고 발끝으로 온돌 바닥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침대 난간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며 숨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의 엔진이 무리 없이 조용히 깨어납니다. 뇌 뒤쪽으로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징후입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숙일 때 순간적으로 핑 돌며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면 그건 후두부 쪽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부부는 제가 알려준 대로 천천히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이정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하려면 이분은 걸리겠네요, 선생님.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2분이 하루 종일 뇌혈관을 지켜주는 시간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을 조절하는 반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면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머리 쪽 혈류가 줄어들고 어지럽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뒤 몸은 놀라서 혈관을 급히 조이기 때문에 혈압이 반대로 치솟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의 출렁임이야말로 뇌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시간을 주는 과정이죠. 일본에서는 이를 모닝 밸런스라고 부르고 저는 한국식으로 깨어나는 예식, 즉 자신의 몸을 존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라 부릅니다. 이정호 씨가 안정적으로 일어나자 저는 화장실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미숙 씨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은 늘 빨리 끝내려고 힘을 주는 버릇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을 너무 주면 흉곽 압력이 올라가서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급상승하지요. 사실 화장실에서 시작되는 뇌졸중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했습니다. 배변할 땐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너무 오래 힘주지 마세요. 변비가 있다면 수용성, 섬유질, 채소,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몸이 막히지 않아야 혈관도 막히지 않습니다. 몸의 순환은 장천에서 시작됩니다.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하루 전체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나는 잠들기 힘들어요.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이 깊지 않다면 그건 혈관이 수축하거나 혈압이 들쑥날쑥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발병 전에는 아침을 어떻게 드셨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커피만 마시거나 식은 밥이나 빵 한쪽 정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빈속에 마시면 심장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뇌혈관을 위한 한국식 아침 메뉴를 추천했습니다. 작은 현미밥 한 공기,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나 삼치, 구이 한 토막, 들기름에 살짝 묻힌 시금치나물, 그리고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된장국은 묽게 끓여 하룻밤 동안 빠진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소금량을 평소보다 절반만 줄여도 몇 주 안에 평균 혈압이 50 미문 HG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은 특별할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뇌는 일정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그때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혈압을 올리려 합니다. 그게 바로 아침 공복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소박한 밥상, 그리고 커피는 식사 후.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뇌 혈관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아침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과 함께 아침을 먹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해 생선을 요리해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요. 이 말을 듣자 이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침은 아내랑 같이 먹어야겠네요. 그러자 김미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생선을 구워드릴게요. 병실을 나서기 전 저는 아침 혈압 측정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신 뒤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다가 혈압을 재세요. 하루에 2번 측정해서 낮은 쪽 수치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수치 차이가 너무 크면 그 기록장을 꼭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아침 혈압은 저녁보다 보통 12심 imHg 정도 높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만약 40mm HG 이상으로 차이가 나거나 두통, 어지럼, 손저림이 나타나면 바로 알려주세요. 김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혈압약은 재기 전에 먹어야 하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약을 먹기 전에 측정해야 진짜 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수많은 중환자 사이에서도 한 사람이 변화하려는 모습, 그리고 침대 옆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볼 때면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가 아니라 가장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 선생님,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혈관이 수축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를 지나가던 저는 이정호 씨가 보행 보조기를 밀며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김미숙 씨가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든 석양빛이 바닥에 길고 부드러운 금빛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두 사람의 하루는 분명 다를 것이다. 더 이상 놀라움 속에 떨어지는 유리컵 소리가 아니라 보온병 속 물을 천천히 홀짝이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겠지요. 저는 진료일지를 꺼내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발목 돌리기 10번, 앉은 자세로 30초, 일어나기 전 한 분, 기다림, 생선과 채소가 있는 아침 식사 한 끼. 그것이면 하루 종일 뇌혈관은 평온할 수 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소박한 아침의 의식이 이정호 씨 부부를 넘어 다른 환자들에게도 전해질 것임을.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강가의 오래된 주택까지 하루를 천천히 여는 법. 이제는 조용한 인사처럼 하나의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퍼져갈 것임을. 2주 후 이정호 씨가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걸음은 단단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목소리도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죠. 표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침. 그는 미소 지으며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기록했어요. 일어난 시간, 혈압, 마신 물의 양, 아침 식사, 그리고 하루 느낌까지요. 노트를 펼쳐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모든 줄이 곧고 반듯했습니다. 요즘은 발목 돌리고 따뜻한 물 마시고 생선 아침 꼭 챙겨요. 게이트볼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내가 젊어졌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란 환자가 조언을 습관으로 만든 순간입니다. 초음파 결과지를 펼쳐보니 경동맥 벽에는 여전히 작은 죽상반이 있었지만 혈류는 원활했고 두께도 더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아침 평균 혈압은 128, 78, 미무 HG,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침 의식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 하나의 자연 치유법이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시죠? 아침은 교감신경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혈압과 심박수가 오릅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 한 컵과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에 반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 괜찮아. 그 말을 들으면 심장도 혈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이정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아침마다 내 몸이랑 대화하는 거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자기 몸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삽니다. 김미숙 씨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저도 남편 따라해요. 아침에 물 마시고, 가볍게 몸 풀고, 같이 밥 먹어요. 둘 다 훨씬 몸이 편해졌고 싸움도 줄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뇌졸중 예방이 부부 행복까지 지켜주네요.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약으로도 만들 수 없는 회복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